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수의 폭파이스 제104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일면 이겁니다. 대구 매일신문 신공항 백자 됐다고 일면을 백지로 냈어요. 대구의 조선일보로 불리는 데죠. 갈등이 존재할 때 원래 정부는 자기 철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 분배를 할 권한, 그걸 국민들이 위임한 거예요. 그걸 잘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TK, PK 둘 다 표를 땡기려고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둘 중에 한 군데 주면 표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갠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 권한을 왜 가지고 있냐고. 그 정부가 아닌 거야. 내가 보기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고 그다음에 욕을 먹어야지 지가. 김 감독이 직접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김 감독이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문제 제기만 하려고 인텐션 팀이 이 문제는 꼭 제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 관련 뉴스가 뚝뚝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뭐 인양하다가 걸려서 찢었다느니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뉴스를 보고 인텐션 팀에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 라고 보낸 영상입니다. 자료 인텐션. 생각나신지 모르겠는데 배가 뭔가에 충돌해서 우그러졌다.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충돌 흔적이에요. 뭐가 충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위가 난간에 찢어졌다. 그리고 기억나시 CNN 영상에서 나온 건데 난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뚝 떨어졌잖아요. 요 위에 난간도 우그러졌지만 여기도 찢어졌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무엇이 여기를 찢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이 충돌의 흔적인데 배를 세워놨을 때 요 위치가 이렇게 사라졌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 이게 사라졌다고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두 번째 절단된 위치가 있어요. 이때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방송에서. 여기. 요 앞부분, 아까는 이 뒷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요 앞부분도 끊어졌어요. 앞부분. 이때까지는 여기 난간, 그리고 요 밑에가 끊어졌다고만 얘기했는데, 요 강판도 끊어졌거든요?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도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어진 건데, 보다 정확한 끊어진 증거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넘버 2예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도면으로 보면. 여기 윈드러스, 소위 닷을 끌어올리는 장치, 그리고 크레인, 요 사이, 요 부분이에요, 도면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끊어진 건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주 513 헬기가 찍은 영상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요 위치. 여기가 난간이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깡통처럼.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끊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한 부위인데, 이 부분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넘어졌을 때 이미 앞부분 난간이 끊어져서 바깥쪽으로 너덜너덜해 있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만 이건 흐릿하잖아요. 헬기에서 찍은 건 보다 명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 부분, 이렇게 하얗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에요. 캡처한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인데. 하얀 부분이 물보라가 아니고 그렇죠. 뭐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다? 전체 영상을 보면 계속 그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난강이 떨어진 걸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우리 손석희 홍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JTBC 취재진이 2달 전에 진행된 세월호 인양 관련 회의록을 입수해서 당시 자문업체도 인양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던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양 도중에 망가진 세월호 선체를 공개했는데 이 상태로만 봐도 7월 말 인양 완료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강버들 기자. 걸었다는 거죠, 와이어를. 2년 넘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 녹색 이물질이 낀 세월호 선체. 강한 힘으로 잡아뜯은 듯 찢겨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높은 너울에 크레인이 요동치자 크레인과 연결된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든 선체가 겁니다. 파고들었다. 파손 부위는 두 곳으로 와이어가 가판부를 각각 6.5m, 7.1m까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를 끌어올리려고 쇠줄을 걸었는데 그 쇠줄이 여기를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뉴스는. 그러면서 다시 인양에 실패하고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뉴스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김 감독은 왜 해필이면 저 위치냐? 김 감독은 이 뉴스를 보자 여기가 아까 찢어진 부분하고 그 와이어를 걸어서 여기 와이어를 걸어서 찢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찢어진 부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배를 끌어올리고 나서는 와이어를 걸어서 찢어진 건지 애초에 찢어진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아니 배를 끌어올리고 나서 거기는 와이어 걸어서 찢어진 거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니다 원래 찢어진 거 아니냐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해수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찢어졌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보강제를 대겠다고 해요. 보강제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사고가 나면 배를 그대로 건져 올려야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왜 찢었지? 여기가 왜 바깥쪽으로 휘었지? 사고 원인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푹 찢어졌는데 이게 와이어 때문에 찢어졌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기 보강제를 댄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증거의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증거 인멸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왜 하필 여기가. 게다가 생각해 보시면 김 감독이 닷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닷은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 기중기에 달린 도루래가 문제다 얘기했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진 거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이 찢어진 부위도 보강될 거라는 거지. 왜? 배를 인양한다는 목적 하에. 그리고 하필이면 김 감독이 두 번째로 발견한 찢어진 부위, 그걸 왜 방송에 공개하지 않았냐면 무엇이 그렇게 찢어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뭔가 강력히 추정할 근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방송 혹은 다큐로 내려고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 이거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수부의 이야기로는 들다가 이렇게 되면 원래 찢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들다가 찢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다 하더라도 지금 조사할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증거가. 이미 찢어진 걸 어떻게 할까? 설마 거기서 용접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걸어도 안 찢어진 데를 걸든가. 애초에 찢어져 있는데 거기다 또 걸면 또 찢어지겠죠. 굳이 왜 거길 걸어? 김 감독이 안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김 감독이 나왔으면 저렇게 의문문으로 안 끝나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 말하려고 하면 보다 보강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의혹 제기고 내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거죠. 인간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디스페이스는 한국 독립영화의 최후의 보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당신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당신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Save our story, save our space. 자, 노스트라다문의 5주차 발표하겠습니다. 왜 반법문을 계속되는가 물었더니 후보 1,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반기문.
굉장히 유치한데 재밌어요. 키워드 두 번째. 손학규. 8월께 구상하려면 저서 발간. 지금 6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책이 나올 거를 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건데 처음 봤어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 손학규 측에서는 결사적으로 자신의 재등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왜 이 톡을 손학규 선생은 복귀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TK, PK 보수층 60대 이상은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거기를 묻고 그리고 나서 그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PK의 민심을 자기가 얹었기 때문에 동서화합의 키맨이 돼서 안철수에 맞서는 대권주자로 국민의당이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려고 한다. 이런 플랜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분 여러 가지 쓴 것 중에 이제 요약한 것인데 뭐냐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사이에 다시 합당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 둘을 합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토굴 선생이 자신이 입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플랜의 제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딜을. 정계 복귀를 하더라도 더민주로 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거다. 이미 당직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렇게 질질 끌고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당에 출근하면 되죠. 정계 개편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 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모종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제안은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입니다. 저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이분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손학규는 더민주 힘 빼고 그리고 친문을 고립시켜서 더민주의 스펙트럼을 단순화시킨다 이거죠. 더민주의 신호밖에 없어. 문재인밖에. 단순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친노, 친문을 제외한 야권은 이렇게 모이자. 거기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친박, 친노가 아닌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보수의 플랜의 한 기조란 말이죠. 그중에 자기가 상징성을 가지고 국민의당에 가서 자기도 댓글 내에서 뛰어들 수 있다. 그런 딜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김무성. 김무성 어찌 되는 걸까? 의무자가 없음. 관심 없음? 그러니까 이 옥새 김 선생의 존재감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최근에 유체 이탈 화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너무 극우화돼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이대로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김무성 전 대표가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고 음모적이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 의하면. 나타나서 저는 반기문과 경쟁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친구 오세훈은 어디 가고요? 지난번에 나온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총리 오세훈, 대통령 안철수 조합,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맡아서 이런 코스가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이제 시나리오를 조합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가 굉장히 좋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새누리의 후보, 반기문, 김무성. 실제로 김태호 총리도 추진되다가 그랬죠. 낙마됐잖아요. 네. 그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기 대권 주자로 띄우기 위해 그 거쳐간 절차가 총리를 임명하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낙마했어요. 뭐 그 와이프가 이제 관사차를 이용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나와가지고 낙마를 해버렸는데 그 코스로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오세훈은 어떻게 띄울 것인가?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친박과 비박이 요즘 난리거든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너 관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걸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등장할 것이다.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오세훈을 위한 레드카펫이다. 레드카펫을 밟고 총리로 임명되거나. 시점은 비슷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전 의원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한 8월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또 하나의 후보작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반 선생이죠. 토굴 선생이고. 옥새 김무성 선생이죠. 이걸 하나 보내놓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게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본질은 자기들이 다를 수 있는 후보를 뽑아오려고 하는 거다. 그것은 키워드에 대한 답변들이고 제가 이번 주에 본격 후보로 뽑은 첫 번째 사람은 개헌과 2인 1조가 키워드다. 앞으로. 무슨 얘기냐. 기존의 대선은 이렇게 치러졌다는 거예요. 지역과 팬심으로. 문재인의 팬심 그리고 지역 이 두 가지로 승부를 봤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문재인에 대한 팬심을 누를 만한 후보도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써먹었던 지역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팬심과 지역이 아니라 대선 지형을 바꿔야 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요. 뭐냐면 개헌 얘기는 여야가 다 하는데 더민주 쪽은 주로 4년 중임제 같은 걸 얘기하고요. 새누리나 국민의당 쪽은 분권형, 뭐 내각제, 이원 집정부 이렇게 나누는 걸 주로 얘기해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개헌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가면 개헌 문제를 걸고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대선 전에는 개헌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이원 집정부제로 총리와 대통령을 얘기한다고 쳐요. 그럼 누가 총리가 되냐? 여기 가지고 막 떠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개헌하냐 막 떠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달랑 혼자 남아있는 문재인은 밀린다. 안 보인다. 그게 노리는 바고 4년 중임제 대통령 대 대통령 플러스 총리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구도가 형성되면 2인 1조로 문재인을 상대해서 문재인은 대통령을 한 번 대먹고 싶은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2인 1조는 권력을 나눠서 집중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명분상으로는 그럴듯하잖아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잘 요약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가 2인 1조의 누구냐 한 사람이 오세훈인가? 1인자 오세훈은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도 2인자 오세훈은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총리 오세훈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대통령이 따로 있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플로우 차트는 제가 왜 뽑았냐면 후보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권 교체스러운 분위기 형성. 요 단어 때문에 뽑았는데 이 플로우 차트의 핵심은 유승민 후보로 가면 저쪽에서 이게 정권 교체인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아니, 저건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박근혜도 이명박으로부터 정권 교체가 된 것 같은 분위기를 피웠던 거죠. 정권 교체스러운 이라는 단어. 요 단어 때문에 골랐어요.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뽑았냐, 후보 3은.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다음에 총선에 실패해서 이런 계획으로 바꿨다. 여기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안철수, 오세훈이 통큰 합의를 한 다음에 안철수 대통령, 오세훈 총리로 갈 것이다. 이게 그림으로 처음으로 그려져서 한번 후보로 뽑았고요. 이건 왜 뽑았냐? 처음으로 경제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거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선은 이부진이냐 이재용이냐 누가 밀어주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실제로는 뒤에 있는 돈을 대주는 경제 권력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삼성이 대통령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 새로운 시각에 나와서 하나 후보로 뽑았고요. 이 마방진스러운 이 도표는 뭐냐면 이 도표 굉장히 복잡해요. 읽어보면 막 이 칸은 안철수 싫어서 못 채우겠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칸을 다 채운 것도 아니에요. 채운 것도 아닌데 이런 발상으로 도표를 그린 것도 처음이지만 이분이 막 보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될 거라고 막 해놓고 나서 아래 위로 뭐라고 그랬냐면 40대 보내는 점입니다. 밥은 딸이 가서 먹을 거니까 딸을 내세워서라도 어떤 처절한 아빠의 당첨 욕구, 응? 너무 처절해. 그리고 나서 제목도 이거야. 노스트라다무스 이쁜 딸을 둔 아빠. 파일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딸 사진도 보냈어요. 당첨! 자, 보냈는데 이분은 말이죠. 소설 부분을 자체 신설했어요. 자기가. 신설해가지고 소설을 응모했는데 2045년부터 시작하는 소설이에요. 내용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의주에서 이분이 소설입니다. 참 방송인 고 정청래 추모 방송. 여기저기 돌리다가 김원준은 살아있고 정청래는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뽑았냐? 정청래 왜 빨리 죽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아직 3편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후편을 보내달라고. 저는 머리가 하얀 채 아직도 파파잇을 하고 있대. 30년째. 이분은 뭐냐면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곡성 영화의 패러디인데 욕망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거야.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패러디예요. 응? 이번엔 제가 골 때려서 뽑았는데 새로운 유형이에요. 통일이 중요하다.
북한과의 궁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여기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다가 합이 좋아야 한다고? 이분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응모한 본인 이름을. 본인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90% 나왔어. 아마도 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또 제가 상상력에 이분 역시 통일이 중요하다. 이명박은 부자를 내세웠고 박근혜는 보수에 갇힌 복지를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반기문은 통일을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을 이방한대요. 내 진짜 살다 이런 상상력은 이것은 내가 골 때려서 보았는데 영구 집권 시나리오라고 보냈어요. 뭐냐? 여기 보면은 대선 무효 소송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게 인용이 돼. 대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영구 집권할 수 없잖아 하면서 보니까 그 재선거를 해서 또 출마해요, 박근혜. 또 당선이 돼요. 또 부정선거로 또 당선 무효가 돼요. 또 출마를 해요. 또 당선이 돼요. 그래서 영구 집권한다. 대단히 놀라운 상상력 아닙니까? 자, 이분은 뭐냐면요. 20살의 여대생인데 전재산 50만 원을 함께 쏟아붓겠다고 20살의 대학생이 당첨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식사권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응모정을 가지고 2주의 키워드는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은 이때가 언제냐면 안철수 대표가 결별하고 자기는 국민의당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창당만 하고 건강 때문에 올해는 쉬려고 해요.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조금 이따 어디로 가느냐? 남경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행보 시작하나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누굴 만나냐면 윤여준을 영입하기도 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회동을 한다는 뉴스가 한 군데에서 단독으로 떴어요. 저는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왜 주목하냐면 이분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림 그리는 게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 남경필이 그러면 뭔 얘기를 들은 게 있지 않을까 제안이나 아니나 다를까 개헌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부터 연락에 개헌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분권연 대통령제 개헌 필요하다. 매일매일 개헌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남경필 왜 이러는 걸까. 한겨레랑 인터뷰하면서도 청와대, 국회 다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깔린 키워드는 분권이에요. 분권. 분권연 대통령제.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김기춘하고도 연결되고 그 앞에 윤여준하고도 연결되고 무슨 제안을 받았을까?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플랜 B가 아닐까. 안철수 조합 플랜이 혹시 어그러졌을 경우 남경필 지사를 플랜 B로 하는 어떤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 다음 주에는 요거를 저를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식사권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리고 침대를 드립니다. 이 침대 좋아요. 제가 쓰고 있는데 좋아요. 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의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요 부분이에요. 도면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끊어진 건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주 5.13 헬기가 찍은 영상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요거 있지. 여기가 난간이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깡통처럼.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끊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한 부위인데 이 부분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넘어졌을 때 이미 앞부분 난간이 끊어져서 바깥쪽으로 너덜너덜해 있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만 이건 흐릿하잖아요. 헬기에서 찍은 건 보다 명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 부분, 이렇게 하얗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요. 캡처한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인데 하얀 부분이 물보라가 아니고 그렇죠. 뭐가 바깥으로 찢어졌지만 여기도 찢어졌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무엇이 여기를 찢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이 충돌의 흔적인데 배를 세워놨을 때 이 위치가 이렇게 사라졌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 이게 사라졌다고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두 번째 절단된 위치가 있어요. 이때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방송에서. 여기. 이 앞부분, 아까 이 뒷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 앞부분도 끊어졌어요. 앞부분. 이때까지는 여기 난간, 그리고 요 밑에가 끊어졌다고만 얘기했는데, 요 강판도 끊어졌거든요?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도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어진 건데, 보다 정확한 끊어진 증거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넘버 2예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도면으로 보면. 여기 윈드러스, 소위 닷을 끌어올리는 장치, 그리고 크레인, 요 사이, 요 부분이 안녕하세요. 김우진의 폭파이스 제104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일면이 이겁니다. 대구 매일신문 신광 백자 됐다고 일면을 백지로 냈어요. 대구의 조선일보로 불리는 데죠. 갈등이 존재할 때 원래 정부는 자기 철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 분배를 할 권한, 그걸 국민들이 위임한 거예요. 그걸 잘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TK, PK 둘 다 표를 땡기려고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둘 중에 한 군데 주면 표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갠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 권한을 왜 가지고 있냐고. 그 정부가 아닌 거야. 내가 보기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고 그다음에 욕을 먹어야지 지가. 김 감독이 직접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김 감독이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문제 제기만 하려고 인텐션 팀이 이 문제는 꼭 제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 관련 뉴스가 뚝뚝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뭐 인양하다가 걸려서 찢었다느니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뉴스를 보고 인텐션 팀에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 라고 보낸 영상입니다. 자료, 인텐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뭔가에 충돌해서 우그러졌다.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충돌 흔적이에요. 뭐가 충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위가 난간에 찢어졌다. 그리고 CNN 영상에서 나온 건데 난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뚝 끊어졌잖아요. 요 위에 난간도 우그러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